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 중에서 성인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점을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68인 이현숙 씨에게는 40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중견기업의 이사직까지 올라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반찬 좀 싸줄까? 비타민은 챙겨 먹고 있어. 아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최근에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임원인데 어머니 앞에서만은 아직도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40이에요.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챙길 수 있어요. 그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있었는지를요. 부모의 눈에 자녀는 영원한 아이일 수 있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65세인 박미란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박 씨의 딸은 35살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일일이 간섭합니다.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 머리는 왜 그렇게 묶고 다녀? 화장은 좀 더 진하게 하는 게 어때? 딸은 매번 같은 잔소리를 듣는 것이 지겹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엿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옷 한 벌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로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39살인 최진수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72살인 아버지 최성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다음 달부터 새 회사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갑자기 이직을 한다고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요즘 같은 때에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 진수 씨는 아버지께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회사는 급여도 더 높고 무엇보다 자신이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39이 뭐 어때?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애야.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날 밤 진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속상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15년 넘게 사회생활을 해온 성인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판단력 없는 젊은이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예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선택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시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제는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겠지. 아버지가 믿는다. 새 직장에서 잘하길 바란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밝아진 목소리에서 최 씨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는 말은 자녀의 판단력과 성숙함을 모두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걱정되는 마음이 크더라도 이런 말은 자녀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내가 깊이 고민해서 결정한 거라면 아빠가 믿을게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41살인 정민호 씨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66살인 어머니 정수연 씨는 아들의 조언을 늘 무시합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민호 씨가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가 이 몸으로 60년을 살았는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의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무릎 관절염은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뭐 어때 내 아들이지만 내 몸 상태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자리가 어색해지자 아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빤 정말 어머니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민호 씨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어요. 제 말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제야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전문성과 진심 어린 걱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요. 60살인 이상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의 딸은 38살의 공인회계사입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다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금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채권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씨는 딸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돈을 벌 때 너는 아직 학생이었어. 이런 건 경험이 중요한 거야. 결국 이 씨는 딸의 조언을 듣지 않고 다른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제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관계는 소원해진 후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말은 자녀가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자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본다고 느낍니다. 67살인 김명자 씨에게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 36살인 윤지는 최근 아이 교육 문제로 남편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마,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에요. 남편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데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말대로 해.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 엄마 말이 틀린 적 있었니? 윤지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리가 있긴 뭐가 있어 엄마가 너희 둘 다 이렇게 잘 키웠잖아. 엄마 경험을 무시하는 거야. 윤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가 됐어요. 제 아이는 제가 판단해서 키우고 싶어요. 그날 밤 김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육아 경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딸에게도 이제 엄마로서의 판단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70살인 박영수 씨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 42살인 준혁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 기회가 오는데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씨는 즉시 답했습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게 낫지. 아버지 말이 틀린 적 있었니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야. 하지만 준혁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회사 문화도 다르고 커리어를 쌓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틀린 적 있냐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표현입니다. 자녀의 독립적인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상황도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의 판단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3살인 오승혜 씨에게는 43살인 미혼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재미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동생이 육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이 자신의 경험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 씨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육아를 안다고 그래 애도 없는 사람이 뭘 알아. 그 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촌동생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재민 오빠 말씀이 맞아요. 요즘 육아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재민은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무시한 것이 너무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나중에야 자신의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로 사람의 가치와 지식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68살인 최윤정 씨의 딸 40살인 수지는 성공한 변호사이지만 미혼입니다. 최 씨는 딸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도 안 한 내가 인생을 뭘 안다고 그래. 수지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어머니 눈에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라는 말은 결혼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미혼인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삶의 한 가지 선택일 뿐이며 그것이 사람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69살인 이정란 씨에게는 36살 된 딸 미영이 있습니다. 미영은 최근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운동도 시작했고 식습관도 바꾸고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요. 이 씨는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빠져야겠네.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살까지 찌면 어떡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미영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미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표현은 자신의 잘못된 말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살인 강미숙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 45살인 동욱이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듣지 않더니 이렇게 됐잖아. 동욱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인데 어머니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변명하지 말고 처음부터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73살인 서경자 씨에게는 38살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준수는 최근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승진했어요. 이번에 과장이 됐어요. 서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좀 늦은 것 같은데 옆집 민수는 벌써 부장이 됐다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너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 같아. 준수의 기쁜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했어요. 회사마다 승진 속도가 다른 거예요. 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던데. 준수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승진한 게 기쁘지 않으세요? 그제야 서 씨는 자신이 아들의 기쁨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6살인 윤혜진 씨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윤 씨의 딸 34신 소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옆집 분정이는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얼마라던데. 내 친구 수진이는 벌써 집도 샀다며. 너는 언제쯤 안정될 거니? 소희는 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라는 말은 끊임없이 자녀를 타인과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64살인 신영자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큰아들 가족이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손주가 할머니께 안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서운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를 피하네.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아직 어려서 낯을 가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신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해 할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너도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 안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할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낯을 가리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며느리가 조용히 신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금방 따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부담으로 지우는 표현입니다. 자녀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70살인 김금수 씨에게는 39살 된 미혼인 딸이 있습니다. 딸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딸이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가가 뭐가 중요해? 넌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서 취미나 즐기며 살 거야? 결혼 생각은 안 하고. 딸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 자꾸 결혼 이야기만 하세요? 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혼자 늙어가면서 외롭지도 않아. 넌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거야? 딸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시는 행복과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라는 말은 자녀의 현재 삶을 부정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4살인 유경부 씨에게는 35살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느냐 집을 사느냐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상의했습니다. 엄마, 전세 갱신을 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지 고민이에요. 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집을 사야 해. 전세는 불안하다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들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 부담이 커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유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다리면 뭐해 더 오를 텐데. 엄마가 몇십 년 살아본 경험으로 하는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분명 후회할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상황도 좀 고려해 주세요. 저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은 해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난 살인 윤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어른으로 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윤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니? 둘째 딸이 답했습니다. 다른 집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고 어린애 취급하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 판단을 믿어주시고 존중해 주시잖아요. 막내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조언은 해주시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께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윤 씨가 뭉클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어른이니까. 엄마 역할은 곁에서 응원해 주는 것뿐이야.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윤 씨는 자녀들과 진정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는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윤 씨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습니다. 자녀들의 일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 말이 윤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어느새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상담을 구하면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왔습니다. 부담스러운 간섭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할 때는 자녀들이 멀어졌지만 자녀를 존중할 때는 자녀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요.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는 권위와 복종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요. 65살인 조미숙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조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딸의 모든 일에 참견했습니다. 옷차림, 직장생활, 연애,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딸은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 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딸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제 일에 너무 간섭하셔서 힘들어요. 전화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제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 말이 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는데 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어른으로 대하겠다고. 그날 이후 조 씨는 달라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 질문을 줄였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하지 정도만 물었습니다. 딸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 한 먼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조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딸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조 씨는 그 생각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그날 이후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다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72살인 박정수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에게는 4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랐지만 박 씨는 여전히 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매번 같은 질문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45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것도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아들을 철부지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아. 너를 어른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해요. 다만 방식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들과의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박 씨가 묻지 않아도 아들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어른으로 대할 때 자녀도 부모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요. 68살인 한명희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씨에게는 39살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딸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니? 그렇게 살면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매번 같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딸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고 만남도 최소화했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못 알아듣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니? 딸이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가 보시기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힘들어요.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딸의 삶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한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딸을 만났을 때 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니 엄마도 기뻐.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 이후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자주 연락을 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한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큰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인정과 존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려 보여도 이제는 독립적인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의 판단을 믿어주고 실수할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인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할 때도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 대신 너를 믿지만 조심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대신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라고 물어보세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도 자녀의 성장 과정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정말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75살인 최영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아이들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를 나눠요. 진짜 어른과 어른으로서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69살인 김순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어른으로 대하는 게 어색했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제 친구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70살인 정미자 씨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녀가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정말 필요하면 자녀들이 먼저 물어올 거예요. 그때 조언해주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저도 처음에는 못 참고 자꾸 참견했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67살인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녀들도 이제 40대예요. 그들도 부모가 됐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어린아이 취급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나 많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